안녕하세요. 장정훈입니다. 이게 어색하지?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저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마음 많이 이제 상심이 크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되게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조금은 그런 게 가라앉으면서 조금은 이제 객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있었던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대응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뜻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책을 쓰거나 또는 수업을 할 때 방향 설정할 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오늘 좀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댓글 다는 걸 쭉 봤었거든요. 봤는데 보니까는 이제 내 친구를 계속 봐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뭘로 다누고 날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공지했던 것처럼 옆에 이번 문제 갖고 계시죠? 그리고 기본서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본서, 그리고 이제 내 친구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내 친구를 옆에다 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우리 문제가 좀 논란이 됐다기보다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 번씩 검토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그날 그 토요일 날 그때 이제 라이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수업으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게 몇 문제입니까? 28문제라고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 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런 걸 한번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문제 옆에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면 대답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옆에 놓고 내 친구나 기본서 펴놓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과 2번은 뭐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를 뭐 우리 학생들이 틀리진 않을 거니까 일단. 그 다음 이제 3번을 여러분께서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3번은 내 친구에는 없어요. 근데 기본서를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기본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기본서에 125페이지, 12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기본서 125페이지, 126페이지. 자, 125페이지, 1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거기에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맨 처음에 밑에 거기 문제 해결 과정 조서근과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게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평가를 보세요. 평가. 잘 안 보잖아요. 평가를 보는데 평가에 보니까 거기에 몇 번째 줄이냐면요. 세 번째 줄에 평가는 무슨 평가와 무슨 평가 두 단계로 구성한다? 과정평가하고 효과평가로 두 개로 구분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문제 지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문제 4번을 보시면 4번에 효과평가와 결과평가라고 돼 있거든요. 효과평가하고 결과평가라는 말이 없고 무슨 평가입니까? 과정평가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기본서를 보는 친구들도 이거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 잘 안 보니까 내용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에는 있지만 이제 맞은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맞은 학생들은 거의 찍어서 막지 않았을까요? 내 친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틀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시험에서 빡쳤다기엔 좀 그런 문제가 4번이었거든요. 4번은 이거는 그날 제가 얘기했다시피 좀 이제 동국대학교 경영과 교수님 책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그분 책에만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문제화 시켜가지고
이걸 낸다는 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 경찰 시험 낸다는 건 저는 조금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 책에나 다 있는 것들을 내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분 책에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험생들이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모든 교수님들의 책에 있는 것만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출제를 너무 과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책에 기본서에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내 친구에도 없기 때문에 4번은 맞추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됐죠?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경직법에 이걸 우리 학생들이 경직법 2조에 경찰 임무가 8가지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맞춘 학생도 있고 틀린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가장 최근에 신설됐죠. 근데 오늘 또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일부 좀 잘 본 학생들 찾아와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맞췄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맞췄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또 하나가 여러분들 경직법에는요 2조 1호가 있죠. 1호 2호고요. 책에 보시면 범죄 피해자 보호가 2-2의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왜 그거를 3으로 안 하고 왜 2의 2로 했을까요? 그거를 3으로 하면은 가장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가 다 밀려버리거든요. 그냥 그거를 새로 들어간 것들은 거기다가 2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지나가는 얘기를 언급했다고 풀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친구를 보든 기본서를 보든 이거는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풀기 어려웠다 이런 어떤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뭐 이거는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7번 있죠. 7번도 이것도 딱히 안 해도 되겠죠. 이것도 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8번도 하이덴하이머 이것도 뭐 딱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을 보시면 이제 경찰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단 여러분 9번에 내용 자체가 무슨 주의입니까? 냉소주의인 거 아시죠? 그죠? 냉소주의인데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맥그리거 이론 중에 X이론입니까? Y이론입니까? Y이론이잖아. 그죠? 그 Y이론인데 2번 볼게요. 업무량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며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한다. 통제하는 건 Y이론입니까? X이론입니까? 어때요? X이론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2번, 4번을 찍은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교 중에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4번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왜 4번을 찍어서 이러니까 상위 하달이 아니고 하위 상달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맞죠? 하위 상달이지 상위 하달 아니잖아.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상위 하달의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하는 거니까 그걸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문제 풀다가 상위 하달 이것만 보고서 상위 하달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냥 찍어버린 거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제가 딱히 안 해도 되겠는데 10번도 우리 학생들이 틀린 학생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조사 통지 제한 내근종치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3번에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입니까? 자신이 소속된입니까? 자신이 소속된 거지 배우자 소속된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된 거지 배우자 소속된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또 잘못된 거고 많이 맞추셨죠? 그 다음에 11번에 이거는 제가 따로 안 할게요.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에는 사회구조 원인론이 있고 사회과정 원인론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 사회구조 원인론이 뭐 있습니까? 해장문화. 해가 뭐예요? 사회해체론. 장은 긴장이론 내지는 아노미론. 그리고 문화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1번 지문은 무슨 이론입니까? 여러분 1번 지문은 사회유대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유대이론은 해장문화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과정이론으로 걔가 맞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2번은 무슨 이론입니까? 2번은 코엔의 하위문화이론. 그리고 3번은 아노미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사회체론이죠. 그러니까 2번과 3번, 4번은 해장문화에 들어가는 거고 1번은 사회유대이론으로서 사회구조원인, 그러니까 과정원인론이니까 1번이 답인 거 뭐 풀 수 있으셨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요, 이거는 맞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의 일부 내용이 있긴 있는데 좀 맞추기가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이번에 기본서라 내 친구에서는 조금 더 이걸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기억도 이웃제한제 경찰 활동이 아니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4번 문제에 나왔던 그 책 있죠, 교수님 책.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것도 그대로 똑같이 쓴 지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웃제한제 경찰 활동이 아니고 그분 책에 가면 경찰 지역사회 관계 PCR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한 거는 오늘 지금 해설 특강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한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디귿 있죠, 디귿. 디귿도 전략지향적이 아니고 이것도 정보주도적 경찰활동이라 그래요. 정보주도적.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잘못됐고 니은 리을이 맞는데 이거는 조금 맞추기는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제가 따라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께서 충분히 맞췄을 거고. 자, 15번 볼게요. 외국경찰. 자, 여러분들 외국경찰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외국경찰에서 1번은 아시죠? 일본의 사법경찰은 수사 개시권과 뭐는 있다? 진행권은 있는데 뭐는 없습니까? 종결권이 없죠.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3번도 공부했죠.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독일은요 16개의 주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연방국가였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었죠. 근데 연방정부에는 내 친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몇 페이지를 펴시면 되냐면 68페이지나 70페이지를 68페이지하고 7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기본서는 175페이지, 178페이지, 181페이지, 2페이지, 187페이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가봅시다. 독일은 연방정부하고 주정부가 있는데 연방정부에 연방경찰이 있잖아요. 그럼 연방경찰의 중요기관 뭐 있어요?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거? 첫 번째가 연방헌법보호청, 그리고 연방범죄수사국, 수사청, 그리고 또 연방경찰이 있었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경찰은 누가 담당합니까? 누가 담당해요? 주경찰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주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주의 수사경찰이 수사하는 거고 연방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연방경찰은 주경찰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3번에 저 뒤에 주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번하고 4번 둘 중에 고민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근데 여러분들 4번은 미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주경찰, 연방경찰로 존재하는 건 아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내 친구 있죠? 내 친구를 한번 펴볼까요? 내 친구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내 친구의 68페이지를 한번 펴보죠. 자, 68페이지에 찾으셨어요? 4번에 미국의 지방경찰 있죠. 자, 지방경찰에 보니까 1번에 자치체 경찰이 주력으로 미국의 법 집행기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뭐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크고 규모가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연방경찰입니까? 주경찰입니까? 지방경찰입니까? 지방경찰이죠. 그죠? 그잖아.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4번 지문에 저 뒤에 이중 광범위한 경찰권 행사하여 법 집행의 범위가 가장 넓은 건 주경찰이 아니고 무슨 경찰? 지방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전제로 합니다. 전제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거기 외국 경찰 문제는 내 친구로도 풀 수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제 틀린 분들 많은데 이걸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뭐 따로 안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17번. 제가, 아까 이제 4번 문제도 조금 제가 그랬는데, 이제 17번이 정말 저는 문제가 이거 짜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출제위원께서 도대체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하고 못하는 학생들을 나눠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17번에 1번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한다. 우리가 보통 특별한 말 없으면 20일 지난 다음에 효력 발생한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서는 201페이지, 내 친구는 7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짜치는지 보자고요. 자, 거기에 기본서는 201페이지고 내 친구는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 2번 있죠. 내 친구 2번에 법령 효력 발생해가지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13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이렇게 있고 뭐가 없어요? 법률이 없죠. 그래서 X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률을 넣어가지고 틀리게 냈거든요. 여러분들 법률도 아무 말 없으면 공포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20일대로 발생합니다. 근데 그 법률이 20일대로 발생한다고 돼 있는 건 헌법이에요. 헌법. 이 법이 아니고 헌법.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그러니까 좀 제가 조금 출제자가 약간 좀 그랬습니다. 이거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낸다고? 이런 문제를 낸다고 이거 어떻게 맞추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진짜 문제를 위한 문제지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진짜 조금 안 내는 게 좋을 텐데 정말 좀 어이없는 문제였어요. 제일 어이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17번은 우리 학생들께서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2번 지문이라든가 4번 지문은 기본서에는 있고요. 내 친구에는 없습니다. 내 친구에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8번. 여러분 18번은 기본서 341페이지, 내 친구의 139페이지. 이거 우리 1초 컷이죠. 이거 한번 띄워줘. 여기.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하지. 여러분들 18번에 거기에 이제 4번인 거 너무 쉽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은 너무 쉽게 풀었는데 이거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18번은 너무나 쉽게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19번도 마찬가지죠. 19번 여러분들 18번하고 19번은 2단계에 있어요. 그냥 그대로 지문들이. 됐죠? 그래서 19번도 4번이 맞고요. 한번 따져볼게요. 1번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까? 재량이 없어도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한은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이면 조건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심화 시간에 제가 했던 겁니다. 행정청이 이제 나한테 연금을 주면서 연금을 지급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준대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 건 확실해요? 내가 죽는 건 불확실해요? 내가 죽는 건 어떻습니까? 확실한 거잖아. 근데 내가 죽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죽는 건 확실하니까 기한이다, 조건이다, 기한이다. 근데 불확정 기한이다. 기억하십니까? 들었죠? 그게 바로 이제 3번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3번 내용은 조건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불확정 기한이라 그래.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고 4번도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2단계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2단계 문제 보시면 이거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에 20번 있죠. 20번도 1번 10일 이상 이것도 기본서는 406페이지 7페이지쯤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꼼꼼히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내가 왜 틀렸을까 하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경찰학을 풀면서 이 학생들이 너무 이제 머릿속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과목까지도 영향을 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많이 낮죠. 대신에 어려운 대신에 그만큼 어떻습니까? 컷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점수를 학원마다 이렇게 넣어볼 텐데 그 합격권 근처에만 가 있으면 일단 여러분께서는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뭐 조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뭐 여러분들 합격권 근처에 가 있는데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7번하고 거기 이제 18번하고 19번 한번 볼까요? 이거 2단계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이대로 보면 되는 건가? 자, 우리가 이게 이제 2번 문제고, 그리고 이거 우리 이제 2단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단계 이제 11회 19번 문제거든요. 이 판례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18번은 너무나 쉽게 풀으셨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부관의 종류. 이것도 이제 2단계 문제거든요. 7월 15일 날 있었던. 여기 보면은 이 노란색 있는 거 있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기본재산 인가를 함에 있어서 인가조건 부과하고 불이행시 인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초대권 위반. 이 문제 보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 문제도 이것만 알면 그냥 1초 컷이거든요. 그죠?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요.
당연히 1번 의견 제출 기한 기본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06페이지, 7페이지쯤 보시면 되고요. 내 친구는 16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1번에 의견 제출 기간은 며칠 이상 둡니까? 10일 이상 고려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1번이 일단 맞는 답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어떤 해설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미 찍어놨으니까 거기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틀리면 안 되겠죠. 틀리면 이제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잠깐만 쉬어가는 시간. 제가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를 보고서 다른 어떤 헌법이라든가 형사법은 그렇게 막 이렇게 심하게 널뛰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경찰학은 유독 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일개 강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약하니까 뭐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학원에 오자마자 제가 경찰청에다가 정보공개를 청구했거든요. 정보공개 청구를 뭐 했냐면 거기 그 출제자들 명단 공개를 청구했어요. 명단 공개 청구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며칠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까? 10일 이내 결정하죠. 부득이하면 며칠 연장? 10일 연장인 거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저한테 답이 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거부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9급 시험이나 7급 시험 같은 경우는 명단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나 공개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공개를 거부당하면요, 공개해주면 좋은데 공개를 거부당하면 제가 심판 갈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서 지면서 소송까지 갈 거거든요. 한번 다퉈보고 판례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문제를 조금 더 좋은 문제를 만드시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조금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길인 것 같아서 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께서도 제 힘만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보공개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를 쳐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글 남길 수가 있거든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께서 한 번쯤 이렇게 청구를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결과가 나오면 또 이 결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리고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형사법이라든가 헌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모든 그 대학교 교수님들 기본서를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경찰학은 교수님들 기본서마다 달라요. 목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어떻게 해서 경찰학이 시험 과목이 들어갔을까? 이게 진짜 의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은 경찰학을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고, 차라리 경찰학 없애는 대신에 다른 진짜 우리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22번 있죠. 22번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틀렸더라고요. 근데 20번 틀린 학생들이 진짜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대충 하는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심신상실자는 감경합니까? 심신상실은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미약은요? 심신상실은 과태료 부과 안 하죠. 미약은 감경하죠. 근데 지문 볼까요? 2번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 없거나
판단에 따른 행위할 등이 없어. 그럼 얘는 없는 자니까 상실입니까? 미약입니까? 상실이잖아요. 상실이면 감경합니까? 부가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미약일 때 감경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틀리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오늘 찾아온 학생들 중에서도.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은 제가 따로 볼 건 아니고, 자, 24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24번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자법, 북자부 4조에서 자치경찰이 하는 수사가 뭐 있습니까? 경실아, 성공하려면 학교가. 마지막 가가 뭐예요? 가정폭력이죠. 그럼 거기에 3번의 저 뒤에 마지막 가정폭력범죄 수사는 국가경찰 사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치경찰 사무잖아요. 이것만 보면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 잘못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논란이 좀 있냐면요. 2번에 이거 아시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법조문에 중임금지입니까? 연임금지입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중임금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중임금지는 두 번 다시 못하는 거죠. 그럼 중임금지 되면 뭣도 금지됩니까? 연임도 당연히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풀었어야 되고요. 중임금지 당연히 연임이 금지되니까. 자, 그리고 거기 4번 있죠. 4번 지문은 기본서에만 있어요. 기본서에 그게 237페이지일까요? 7페이지에 기본서에만 있는 그 위에 보면은 위에 칸에 중간쯤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을 겁니다. 한번은 기본서에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24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을 우리 학생들이 25번을 또 좀 틀리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기역, 니은, 디귿은 잠깐 보시면 기역과 니은은 맞는 거 아시죠? 이거는 제가 딱히 설명할 건 없고요. 그런 이제 디귿 보시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니까 행정부 통제 맞죠? 그런데 근데 마지막에 국정조사와 감사는 누가요? 국회가 하잖아. 국회가 하니까 이건 무슨 통제? 입법 통제죠.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리을 지문은 기본서에는 있는데 내 친구에 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내 친구에 없는데 기본서에는 조사 대상자가 영상 녹화를 요청하면요 재량이 아니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조금 내 친구가 없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26번을 이거를 틀린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이렇게 물어볼게요. 112 신고는 관할에 관계가 있습니까? 관할에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관할이 아니면 안 받아줍니까? 관할에 관계없이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이 당연히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75점 맞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다른 것도 잘 봐서 이번에 합격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왔는데 이걸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너 왜 틀렸어? 공부도 잘하는 애가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눈에 안 보인대요. 시험장에서. 눈에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경찰 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를 고려해서의 관계 없이요? 없이 받아주잖아요. 접수는.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27번에 이것도 뭐 딱히 제가 볼 것도 아니고 내 친구 갖고 있는 친구들은 150페이지 보시면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 친구의 150페이지 보시고요. 기본서는 38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내 친구는 150페이지가 아니네. 자, 159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내 친구는 159페이지, 기본서는 382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양가로 2번에, 양가로 3번에 영상 음성 기록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우정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보니까 영상 음성 기록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경찰청장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도청장이나 서장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8번을 보시면 28번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28번을 틀린 학생들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국가배상은 첫 번째 누구예요? 공무원이 뭐 하다가? 직무집행하다가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 발생,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타인의 소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 2번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마도 3번과 4번을 안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조금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4번. 근데 여러분들 3번과 4번은요. 3번은 기본선이 있어요. 3번은요. 기본서를 보는 친구들은 나중에 457페이지쯤 보시면 이게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 친구에는 3번, 4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갖다 쓰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29번은 뭐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30번도 제가 딱히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번에 직업공무원제도를 한번 볼게요. 직업공무원제도인데, 여러분 직업공무원제도는 질문해보, 직업공무원제도가 되려면 연령이나 학력 제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하죠. 그러면 연령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가지고 최하로 뽑아가지고 신분 보장해주면서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잖아요. 그럼 중간으로 안 뽑으면 개방형입니까? 폐쇄형입니까? 폐쇄형이죠. 그러니까 거기 1번에 개방형 잘못됐잖아요. 폐쇄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번 볼게요. 여러분들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려면 신분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신분이 보장돼야 되는데, 신분이 보장되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계급제입니까? 직위분리제입니까? 계급제죠. 그러니까 신분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3번에 직위분리제를 원칙으로 한다? 말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연령과 학력을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고 학력이 높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능력 키워주면서 올려보내는 제도고 평생 있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자부심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은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겁니까? 더 유리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죠. 이것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의 예산제도 어렵죠. 어려운데 한번 우리 고민해 볼게요. 품목별 예산제도 배우셨잖아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후 대상인 물품 품목 중심으로 나누는 거잖아. 뭐 인건비 쭉 나누잖아요. 그래서 각각 금액을 책정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그럼 그렇게 품목별로 예산을 책정해 놓다 보니까 돈을 쓰는 거 중심이니까 이 돈을 써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측정이 곤란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항목마다 품목마다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재량을 많이 줍니까? 재량을 별로 안 줍니까? 재량을 별로 안 준다 그랬잖아요. 재량을 별로 안 주니까 예산을 빼돌리거나 남용하거나 그러긴 어렵다. 대신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때 신축성이 뛰어납니까? 신축성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번이 바로 연기준 예산제도가 아니고 품목별 예산제도. 그거의 장단점입니다. 아니, 단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조금만 이제 봅시다. 33번에 장비관리 규칙,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1번일까 3번일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역과 디귿은 아시잖아요. 근데 니은은 몰라. 니은은 모르는데 리을 때문에 이제 니을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무기하고 탄약은 같이 보관합니까? 무기고와 탄약고는 분리합니까? 분리하잖아요. 아시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집중무기고란 탄약을 보관하는 곳이요? 아니, 무기하고 탄약은 분리한다면서요. 그럼 탄약을 보관하는 곳은 탄약고입니다. 탄약고. 이것도 기본서인에 있습니다. 내 친구에는 없어요. 이건. 자, 그리고 34번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 35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기지개 한번 켤까요? 한번 켭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래도 꽤 잘 본 학생들이 꽤 많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5번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35번. 자, 35번도 1번 지문이 우리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거 맞죠? 그죠? 처음 봅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까지 내버리면 학생들한테 공부를 굉장히 넓게 지금 공부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1번,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지문은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번은 우리가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2번, 3번, 4번은 다 했죠. 2번, 3번, 4번은 내 친구에도 전부 다 싹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1번에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제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리 과료잖아요. 그럼 얘는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범칙자라고 하죠. 근데 범칙행위를 했어도 범칙자가 아닌 사람이 4사람 18피구상. 그래서 그중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 아니었죠. 그러니까 2, 3번도 틀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안 보셨습니까? 4번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는 650페이지, 내 친구는 271페이지를 보세요. 잠깐만, 내 이거 271페이지가 아니네. 페이지를 잘못 써놨나 보네. 자, 몇 페이지냐면요. 24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에 양가로 5번의 두 번째 칸에 통고처분 제외 사유라고 있잖아. 그죠? 거기 두 번째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할 수 없죠. 바로 즉심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2번과 3번과 4번은 다 맞다고요. 근데 1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2번과 3번, 4번이 흔들리다 보니까 1번은 또 안표매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1번을 모르더라도. 그렇죠? 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수초생이라는 학생이 저랑 지리산 가고 싶대요. 근데 지리산은 너무 멀고요. 우리 이번 혹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시간 되세요? 시간 되시면 우리 가까운 관악산이나 한번 갈까요? 어때요? 관악산 가는 거 좋은 사람 손?
그럼 여기서 우리 그냥 정할까요? 그래서 거기 어디냐면 진짜 태풍 온대요? 수요일날 태풍 와? 수요일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날 비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날짜를 따로 정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제 카페에다가 산에 한번 저도 너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관악산이라도 한번 같이 가게 한번 제가 카페에다가 신청란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그때 오시면 같이 이제 산 갔다 오고 같이 점심 먹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그날 크게 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그래서 35번은 1번입니다. 1번은요, 진짜 웃긴 게, 제가 법조문을 불려볼게요. 기본서에만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성시키는 곳에서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팔아야 안품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건 여기 안 걸리는 겁니다.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이 37번에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법은 어려웠어요. 이거는 맞추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들은 기억은 저 뒤에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공개 아예 안 합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 공개하면 아니 된다예요. 그리고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리을은요, 다른 법이 아니고 이 법이 우선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7번은 맞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기본서에는 다 있어요. 기본서 다 있는데 내 친구에는 기억과 니은만 있는 거죠. 그리고 38번은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고, 자, 39번도 너무나 쉬운 문제인 거 아시겠죠? 너무나 쉬운 문제니까 제가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인데, 여러분들 40번 이제 마지막 문제 맞추셨나요? 어때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동일한 법률이 아닌 거 맞죠?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고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도법이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학생들 대부분 2번과 4번 중에서 이제 헷갈려 있더라고요. 2번, 3번도 인터폴 공조는 강제가 아니야. 의무적이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2번과 4번인데 여러분들 기본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8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친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내 친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요 34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국제형사경찰이 의회 그 밑에서 두 번째 인터폴은 체포나 구속 등에 관한 권한이 없죠. 그러면 마지막에 보니까 문제 4번에 보니까 저 뒤에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소속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있습니까? 구속 없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자연스럽게 2번밖에 될 수 없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4번에 또 예외적인 사안 이렇게 써버리니까 우리 학생이 거기다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장 고민인 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학생 글을 보니까 내 친구냐 기본서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처음 시작한 학생들은 물론 기본서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돼 있고 조만간 꼭 합격할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이번 내 친구 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았다면 몇 점을 맞출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동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은 내 친구로 맞출 수 있었죠. 분명히. 맞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못 맞춰요. 그죠? 항상 못 맞추고.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도 맞출 수 있습니다. 5번도. 그 다음에 6번. 맞출 수 있죠? 6번. 7번. 내 친구로 맞출 수 있어요. 그죠? 8번. 맞출 수 있죠? 9번. 맞출 수 있습니까? 내 친구로? 가능하죠? 10번. 가능. 그 다음에 11번. 맞죠? 셉티드 가능. 그 다음에 12번.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13번은 맞출 수 없고 14번은요? 니근전기 내 친구로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13번은 불가능해요. 14번 맞추고 15번은 아까 맞출 수 있어요. 분명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충분히 가능하죠. 17번은 문제 찢어버리고 싶네요. 이거는 맞추기 힘들고. 그 다음에 18번은 맞출 수 있죠. 19번도 아까 얘기했죠. 가능. 그 다음에 20번 어때요? 의견 제출 맞출 수 있죠. 분명히. 20번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21번 맞출 수 있죠. 22번 맞출 수 있죠. 23번 가능하죠. 네, 가능. 24번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25번은 어떻습니까? 25번은 세모.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건 세모인 것 같아요. 이걸 확실히 내 친구로 맞췄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 친구로 기억, 니은, 디귿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리을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3개는 있는데 3개만 있다. 근데 리을 때문에 맞추기가 애매한데 이거를 제가 맞출 수 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건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25번은 세모. 자, 26번은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6번 맞출 수 있죠. 어떠세요? 27번도 맞출 수 있죠. 16번, 27번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번도 상다 인과관계를 맞출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28번은 어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세모인가? 28번 아리까리? 좋아요. 세모. 29번은? 29번 어때요? 맞출 수 있죠? 29번. 그 다음에 30번. 맞출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31번은요? 31번은 맞출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30번. 31번까지. 31번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죠? 32번은 이거는 뭐 가능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33번도 세모. 아리까리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34번은 대부분 다 맞춘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그 다음에 35번은요. 35번은 2번, 3번, 4번은 알잖아요. 1번만 몰라요. 근데 이거는 3개를 정확히 알면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는 또 나눠집니다. 가능하다는 학생들과 가능하지 않다는 학생들. 근데 저는 이건 소거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가능하다는 학생들이 많네요. 36번은 어때요? 36번은요. 그 중에 디귿 지문이 내 친구에 없어요. 기본서에만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제가 세모할게요. 4개는 있는데 디귿만 없거든요. 세모. 37번 못 풀어요. 37번 풀기가 어렵고요. 38번은 맞죠? 38번은 맞습니다. 맞아요. 39번 맞출 수 있죠. 40번은요? 40번 어떻습니까? (40번은) 불가, 동의, 가능, 가능, 세모, 가능. 근데 그러면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학생들이 나눠지니까 불가라고, 그러니까 세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한번 준호야 몇 개니? 우리 이준호 강사가 옆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32번은) 학생들이랑 무슨 의견이 갈립니다. 32번? 교수님은 안 된다고 하고 학생들이 된다고 하고. 아, 진짜? 그럼 되는 거지 뭐. 아, 그래. 그럼 이거 하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맥스 한 85점에서 한 75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일단 내 친구로 이번 시험에 최소한 75점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75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 친구로 이번 이렇게 봤지만은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학생들이 점수가 그만큼 안 나왔겠죠. 근데 가능은 하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러면 여러분께서 75점을 맞는다면 못 본 겁니까? 75점이면 괜찮은 점수입니까? 어떠세요? 75점이면 이번 시험에서는 좀 괜찮은 점수죠. 그죠? 충분히.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물론 지금 기본서로 갈 것인가 네 친구로 갈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동안 내 친구 봤다면 저는 내 친구 볼 거예요. 내 친구 볼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론 보완은 해야 됩니다. 보완은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지금 내 친구 다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제가 보고서 저도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보완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강화를 시킬 겁니다. 근데 크게 늘리진 않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그리고 합격 가능한데 이거를 더 막 이것저것 더 잡겠다고 막 늘려가 나가는 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여경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내 친구만으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내 친구를 봐왔는데 갑자기 기본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친구를 계속 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분명히 여러분께서 제가 같이 이거를 맞출 수 있는가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본서로 들어가면은 책이 두꺼워지니까 당연히 공부할 게 많아지고 더 새로운 걸 배우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 친구에 있는 것조차도 다 못 맞췄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진짜 틀리지 말자고요, 제발.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 저는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그래서 컷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점수면 충분히 어느 시험이든 합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이 쉬워지면 당연히 더 점수 높아지겠죠. 근데 이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75점 충분히 내 친구로 가능하다니까요. 75점 이상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냥 경찰학을 100점을 맞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경찰학은. 그래서 우리는 합격만 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 친구 지금 이제 기본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기본서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도 바로 끝날 거니까 아마도 9월 중으로는 다 책이 나올 겁니다. 내 친구든 기본서든. 기본서가 먼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심화 들어가기 전에 기본서가 먼저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내 친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제가 노력을 해서 빨리 나오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심화는 9월 초인가 들어가죠? 최종대리님 최종과장님 언제 들어가나요? 9월 초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요, 우리가 보통 다른 학원에서 이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제가 심화에서 기본에서 했던 걸 안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더라서 이번에는 기본에서 했던 것들 좀 압축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화로 이렇게 좀 더 들어갈 거니까 기본에서 했던 것들도 이번에 좀 한다는 거 좀 생각해 두시고 뭐 공부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말씀은 다 드렸고요. 여러분께서 어때? 좀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뭐든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얼굴이 너무 안 좋았다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격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조금 제가 이제 강사라는 게, 그러니까 수험가의 강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90점 이상은 맞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학이라는 과목 특성이 그러니까 하고 그냥 제가 뭐 그렇게 스스로 위로해도 되는데, 그러기보다는요, 저는 어떻게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90점 이상 맞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참 경찰학은 힘든 일인 것 같네요, 실제로. 자, 그리고 이제 기존 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항상 제가 새 책 나오면 추록해드리니까 기존 책을 그냥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추록해드리니까 굳이 뭐 돈 많으시면 사시고요.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추록해드릴 테니까 추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뷰식으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심층 상담을 하거든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